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제가 또 유튜브 채널에 또 다른 컨셉으로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인도 같은 한 문장.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 부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남긴 한 문장, 파란 문장. 우리 삶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제가 시리즈로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도 같은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제가 두꺼운 책을 읽다가 저의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막 심장을 뒤흔드는, 뇌리를 막 파고들고 전율하게 만든 이런 인도 같은 한 문장을 딱 만나는 순간, 그동안 이렇게 애써서 읽었던 그동안의 노고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감동과 환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무슨 부자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부자지만요, 문장 부자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 적절한 한 문장을 인용하면 내 말이 엄청나게 그 의미가 있어지지 않나요? 깊이가 더 있어져 보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가 글을 쓸 때 내 논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장을 또 인용하면 내 주장이 그 사람의 주장에 힘입어가지고 더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도 같은 한 문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위로받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놀라운 깨달음, 각성과 통찰을 얻기도 하고,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한테는 어떤 심리적인 각성제이기도 하고, 위안을 주는 치료제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문장을 안 만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인도 같은 문장에 밑줄을 치고 그 문장들을 노트에 적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도 같은 문장을 만나면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쓰면, 손으로 눌러 쓰는 이유는 뭐냐? 손으로 눌러 쓸 때 이 손은 제2의 뇌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눌러서 저자의 문장을 이렇게 쓰면 저자의 숨결과 호흡을 내가 같이 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장에는 저자들이 그냥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치열한 삶과 고뇌와 사투의 흔적, 얼룩과 이런 무늬들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도 같은 한 문장은 파란만장을 인생을 산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장이, 그래서 파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나면 여러분의 심장에 또 파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성과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한테 시리즈로 계속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요, 제가 이런 인도 같은 문장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한 문장이 예를 들면 쉬지 않으면 쉬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전문용어로 아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아포리즘이 뭐냐? 글은 짧은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경각심과 깨달음을 주는 이런 금언을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지 않으면 놀아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놀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못 놀고, 그러면 이제 이 어른들 돼 가지고 또 놀아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지 않으면 읽힌다. 이건 제가 남긴 문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읽어야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는데, 그러니까 또 많이 읽으면 세상을 다르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쓰면 쓰임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는 밥 먹듯이 책을 읽고 밥 먹듯이 글을 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취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흠뻑 빠져야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으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의 의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문장들이 우리 삶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경각심을 주는 이런 문장들을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의 인도 같은 한 문장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소개를 하면서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저자의 생각과 저의 통찰을 여러분에 담아서 계속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런 문장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이huon의라는 너는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 되고 싶다. 저는 이런 글을 보고 저런 문장을 남기는 것이 바로 작가들의 사명이자 소명이 아닐까.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 되고 싶다. 그런데
작가가 글을 썼다고 그래서 독자들이 다 문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문장 중에서 독자의 심장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딱 몇 가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글은 내 안에서 도는 피라고 한다면 책은 다른 사람의 심장에서 뛰는 박동이다. 예, 은유 작가가 한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이 독자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못하면 그 책은 죽은 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꽂힌 문장, 그 문장은 나에게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한테 딱 꽂혔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작가가 이렇게 남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운명을 혁명적으로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문장, 좋은 문장, 인도 같은 문장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책 중에 또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에 시집을 많이 읽는데 이 시인들이 쓰는 문장은 또 소설가나 그다음에 에세이를 쓰는 이런 작가들의 문장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이영광 시인의 문장을 하나 인용해 볼게요.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문장들에는 범상치 않은 침묵의 순간이 있다. 이 문장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시고 싶은 문장은 이거예요. 좋은 문장에는 말엄수표가 있고요. 탈구된 관절을 제 손으로 끼워 맞춘 듯한 통증의 자국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보니까 탈구된 그 관절을 제 손으로 끼워 맞추면서 작가가 느끼는 사투의 흔적, 고통의 흔적이 문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장을 만나면 머리로 이해되기보다는요. 내 폐부와 살갗을 파고 들어가지고 강력한 충격과 흔적을 남기는 문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장들은 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생각해낸 문장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어떤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것도 또 평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사투를 벌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온몸으로 겪어낸 그런 어떤 깨달음의 흔적을 언어를 조각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는 단어들의 배열이 있고 단어들의 배열 숨어있는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은 작가가 사투를 벌이면서 남긴 그런 흔적과 얼룩의 저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문장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아까 제가 소개시켰던 문장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그 문장 노트가 한 권, 두 권 늘어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만큼 풍부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을 위로의 어떤 그 각성제로 삼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 인두 같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인두 같은 한 문장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문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나 모멘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spent